청소년 복지가 무엇인지 그 의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네, 청소년 복지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누리면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청소년 복지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중요한 지점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 그러니까 강점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이른바 강점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점 관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가진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같은 환경의 개선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개인과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군요. 개념과 특징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 법적 근거인 청소년 복지위원법,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명확히 하는 게 순서겠네요. 맞습니다.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이 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는 앞서 설명드린 그 개념이고요.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부모입니다.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위기 청소년은 가정 문제나 학업 중단 또는 사회 부적응 같은 이유로 조화로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하고요. 가정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여러 이유로 집을 나와서 현재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의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둘 다 청소년인 경우를 특정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정의들이 결국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용어 정의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실제 상황 파악이 중요할 텐데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위기 청소년의 규모나 생활 실태, 또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하고요. 이 조사가 계속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실태 파악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청소년증, 이게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좀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네요.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는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은 이 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원 같은 공공시설, 또 일부 민간시설에서도 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군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더 많이 즐기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들의 체력 검사나 건강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특히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생리용품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줄여서 CYS 네트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 네트의 약자죠. 이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지원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쭉 연계해서 제공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이요? 네. 업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경찰서, 보건소,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쉼터 같은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연계해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물망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그럼 방금 언급하신 청소년 쉼터를 포함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청소년 쉼터입니다. 주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머물 곳을 제공하고 상담이나 학업 지원, 자립 지원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보호 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최대 7일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 쉼터, 그리고 최대 9개월까지 보호하면서 연장도 가능한 단기 쉼터,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장기적인 보호와 함께 자립 준비를 돕는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역할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자립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주거 공간과 생활 관리,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또 학습이나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같은 곳들도 청소년 복지 시설에 해당합니다. 각 시설마다 대상과 목적에 맞게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네요. 이런 직접적인 보호시설 외에 청소년 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연구하는 기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물론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이나 복지 관련 정책 연구, 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같은 일들을 총괄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소년 전화 1388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동반자 사업 같은 것을 포항하는 청소년 안전망, 즉 CYS넷 운영의 중추적인 기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개발원이 CYS넷 운영의 중심이군요. 네. 그리고 각 지역 단위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실제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활지원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요즘 다문화 시대에 맞춰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기관들의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함부로 유사 명칭을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군요. 앞서 청소년증 얘기를 했는데 그 외 청소년을 위한 다른 우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청소년증 소지자를 포함한 청소년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예를 들면 기차나 지하철 같은 거요. 그리고 궁궐, 능원, 박물관, 공원 같은 곳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청소년 집단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인 청소년, 즉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한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 정규학교 교육과정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꿈드림이라는 이름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꿈드림 센터요? 네, 여기서 상담,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나아가 취업 및 자립 지원까지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속으로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꿈 키움 센터라는 곳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래보다 일찍 부모가 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나 교육 지원이 제공되고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복지제도와 연계해주는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지원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시급한 상황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혹은 학대나 유기 같은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요. 건강검진이나 치료비, 약제비 지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나 수업료 지원, 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이나 소송 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말 폭넓게 지원하는군요.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원칙은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식을 제공하거나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내주는 식이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호자나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사 같은 주변 사람들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다양하군요. 네, 이 제도는 정말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